오늘 유명한 분이죠. 슈퍼개미로 이정윤 세무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달 만에 뵙는데 네. 이번에 또 부자의 공식이라는 부자하게 다룬 책을 또 내셨다고.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모셨습니다. 오늘 지난번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그거에 더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바로 질문을 드리면 부자,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부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부자가 아직 되지 못한 분들한테 당신들은 이래서 부자가 못 됐어라고 말하기는 사실 쉬운 대답은 아닌데요. 이제 반대로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드리면 부자가 되신 분들은 아마도 뭐 열심히 살아야 돼,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런 거보다 저는 이번 책에 이제 뭐 수학적으로 증명도 했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고 그 모은 돈으로 투자를 잘하는 게 결국은 수학적으로는 부자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부자를 꿈꾸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난 투자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투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생각했는데 직업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안 하는 분도 있고 돈을 안 벌고 있어요. 또는 그 반대로 어떤 분들은 되게 이제 고소득자로서 소득도 많으시고 한데 좀 이렇게 별로 돈을 많이 안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술 먹으면서 대화해보면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론의 여지 없이 많은 소득 근데 소득보다 더 많이 쓰면 안 되니까 많은 소득의 지출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시면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투자를 잘 하시는 게 이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인데 아까 질문하셨듯이 아직 부자가 안 되신 분들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투자 공부가 좀 아직 안 돼서 투자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돈 공부라고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돈 공부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돈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투자 공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공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 공부만 해서는 사실 돈 공부를 완성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시드머니도 하나도 없는데, 마치 무지개를 잡듯이, 나 주식 공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될 거야. 근데 지금 나한테 수중에 돈은 10원도 없고, 일은 하기 싫고, 이러면은 이제 투자 공부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투자 공부 이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의 자기개발 공부도 사실 필요한 거죠. 만약 직업이 아직 없는 젊은 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또는 직업이 있지만 좀 제한적인 소득, 충분하지 못한 소득을 얻는다면 요즘 사실 N잡러 시대라는 말이잖아요. 예전에는 투잡, 쓰리잡인데 이제는 포잡을 넘어가 버려갖고 N잡러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라는 건 N잡러 시대니까 소득을 많게 하는 공부도 분명히 공부고요. 그것도 많이 얻은 소득을 어떻게 투자를 잘하는지 역시 투자 공부도 공부니까 두 가지 공부, 내 몸값을 높이는 공부, 투자를 잘하는 공부 이 두 가지 공부가 병행이 돼야지 부자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원래 돈 번다라는 거는 소득이라는 건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정말 5천만 원 벌고도 난 많이 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은 1억, 2억을 벌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근데 결국 얼마를 벌든 쓰는 거보다 남는 돈이 많아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야 그런 작은 돈들이 계속 모여야 된다. 너무 이제 이게 진짜 돈 공부예요. 투자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 질문 자체가 이제 명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데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 이해하시겠지만 기업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입하고 비용을 빼면은 이제 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건데 우리 개인들은 사실 손익계산서를 만들진 않지만 만약에 개인들이 손익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를 만든다면 일단 전체 소득이 있겠죠. 급여생활자들은 연봉이 이제 소득이 될 것이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소득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 소득이 다 내 돈이 아니죠. 당연히 소득에서 지출을 빼야 되고요.
소득에서 지출을 뺀 것을 우리는 순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소득이냐 아니면 순소득이냐에서 너무나 당연히 순소득이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은 큰데 지출은 뭐 그에 상응하거나 더 크면 이건 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 다 흘러 지나가는 돈일 수밖에 없고요. 내가 돈을 모으고 비축하기 위해선 내 소득보다 지출을 분명히 통제하고 남는 순소득,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를 벌든 어쨌건 내가 플러스를 만들어서 그 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지 일단 첫 단계가 잘 출발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월급 사회 초년생들, 뭐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은 카드 막느라 바쁘잖아요. 돌려막기 하느라 현금 서비스하고. 그러니까는 플러스가 아니라 우리 마이너스 생활. 그렇죠. 예. 이걸 일단 탈피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한들 월급 줄여서 어떻게 저거 아낀다 해도 한 달에 뭐 30만 원, 50만 원? 그 돈 가지고 언제 부자 되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출을 통제하는 건 결국은 맥시멈은 나의 소득이에요. 내가 만약에 연봉이 2천인데 현재 뭐 1,500을 쓰고 있다. 그러면 1,500이면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좀 넘게 쓰는 건데 그걸 더 줄여서 1년 동안 500만 쓰고 더 모아. 근데 1년에 500이면 한 달에 30인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출만 통제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소득을 늘리는 연구를 결국은 해야 되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인데요. 제가 책에 써놓은 말 중에 지출을 줄이면 1억 부자가 되고 소득을 늘리면 10억 부자가 되고 투자를 잘하면 100억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지출을 줄여봐야 한계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1억 부자밖에 안 돼요. 아무리 모아도. 근데 소득을 늘리는 거로 이제 방법을 깨닫고 자기 개발을 계속해서 엔잡러인 시대에 맞게 다양한 소득을 발생시키려고 노력하면 한 10억까지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데 20년 동안 10원도 안 썼어요. 그게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다고 한들 10억 이상을 벌긴 힘들다. 그럼 결국은 소득도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온 순소득을 투자를 안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뭐 영어로 투자 수익률, 레이트가 이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 이런 개념인데 예전에는 이자도 투자였어요. 은행에 그렇죠. 저금을 하면 1년에 10%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위험이 한 게 너무 싫어. 주식도 싫고 부동산도 싫으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1억을 넣어놓으면 1년에 1,000만 원을 줄 때도 있었고 또는 5% 줄 때, 500만 원 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1%를 준단 말이에요. 1%도 많이 주는 거예요.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은행은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률, 이자 수익률이 아니고 거의 뭐 금고로 전락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시드머니를 은행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디에 넣어야 되냐?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저금리 시대에는 뭐 투자를 안 하면 물가 상승률을 내 돈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물가 상승률 이상의 내 돈을 보호하기 위해선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선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다. 안 해서는 안 된다. 할 수밖에 해야 없다. 된다. 마지막에 끝이 깜짝 놀랐네. 네. 그렇다면 일단 뭐 지금 내가 단돈 얼마를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그거를 이제 미천 삼아서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이제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목표를 높게 잡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어쨌든 목표가 있는 게 좋겠죠? 좋은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1단계는 목표 설정이죠.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는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살면서 노력도 많이 했고 자격증도 많이 땄고 뭐 책도 지금 이렇게 계속 쓰고 하지만 책을 쓰겠다는 목표를 세운 다음에 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첫 단계는 무조건 목표 설정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너 뭐 앞으로 뭐 되고 싶어? 저 돈 벌고 싶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 7천 이건 나중이고 목표 자체가 애매하네. 돈 벌고 싶으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고등학교, 대학교 축구 선수한테 너 축구 목표가 뭐야? 저 축구 잘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건 아무 목표가 아니에요.
축구 선수 목표가 뭐야? 나 정도면 나 K리그 가서 그래도 연봉 좀만 몇억 받는 선수 되고 싶어. 더 잘하는 사람이라면 나 손흥민 선수처럼 유럽 나가고 싶어. 이게 목표거든요. 그럼 부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부자의 목표. 너 목표가 뭐니? 나 언제까지 얼마 벌고 싶어요가 정확한 목표예요. 근데 대부분은 10명한테 물어보면 언제까지 얼마 벌고 싶어요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명이나 있을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해라. 언제까지 기간하고 금액이 무조건 정해져야 된다. 부자라는 건 생각해보세요. 부자가 뭡니까? 지금 얼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얼마는 사람마다 다르죠. 나는 50억만 갖고 있으면 부자? 이 사람은 한 100억 갖고 있으면 부자?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르겠죠.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한 50억. 근데 지금 없으니까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언제가 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5년 안에 30억을 벌 거야. 아니면 3년 안에 10억을 벌 거야. 또는 10년 안에 100억을 벌 거야. 이렇게 목표 설정을 기간과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이정윤 세무사님의 어떤 강의나 이런 방송들을 보고 그런 욕구가 생겼어요. 딱 목표 잡고 그래 10년 안에 일단 10억 벌자.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생활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쓰던 거 이제까지 이렇게 즐기던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어떤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렇죠. 하다가 짜증나지. 그렇죠. 힘들고 그렇죠. 포기하고 싶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힘이 되는 어떤 말을 해주신다고 하면 위시리스트를 만들어야죠. 위시리스트 또는 버킷리스트 통용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제가 사실 부자학교라는 걸 이렇게 운영을 좀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학생들한테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내가 만약에 저는 이제 그 아까 말한 구체적인 나의 목표를 설정할 때 모범 목표를 주어줘요. 10년 안에 100억 정도는 목표 삼아라. 그럼 10년 안에 만약에 100억이 되면 100억 부자가 되면 무엇을 하고 싶니 적어봐라. 그럼 보통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 적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비슷해요. 뭐예요? 부모님 집 사드리기. 또는 자기 집 사기. 그리고 정말 비슷한 또 답안들이 옷 사거나 식당에 갔을 때 가격표 안 보고 사고 먹기.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는 구체적으로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기억하라는 얘기죠. 내가 왜 부자가 돼야 하는지. 그래, 나 부모님 집 사드리고 싶고, 나 월세 내는 거 지겨운데 나도 집 사고 싶고, 또 식당 가서 맨날 이거 삼겹살이 얼마네, 소갈비가 얼마네, 가격표 안 보고, 백화점 가서 또는 어디 옷가게에 가서 라벨 안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제적 자유라고 하거든요. 저는 부자의 장점은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경제적 자유.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니까 아까 10년 안에 100억 부자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듯이 상상도 생각도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진짜 부자가 되면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10년 안에 100억을 벌자. 아무리 내가 목표를 그렇게 세워도 처음에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는 한 달에서 200, 300 혹은 400 월급을 받아서 이것저것 쓰고 한 150, 50이나 100 이 정도밖에 없어요. 많아봐야. 이거 언제 이렇게 모아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종잣돈으로 언제 100억을 만들까? 처음에 막막하니까 다 포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가능한 사람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 2명이서 떡볶이 1인분씩 먹으면 2인은 사자. 1인당 2인분씩 먹으면 4인분을 먹는 거잖아요. 또는 2명이서 1인당 사과 2개씩 먹으면 사과 4개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마다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9구단을 외우는 거죠. 2는 4, 2, 3은 6. 저는 부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책을 보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 또는 아직 부자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아껴 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공부 많이 해서 의사 되라고 그러고 변호사 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창업하라고 그러고 법인 대표 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사라고 그러고 주식 사라고 그러고 근데 이것들을 저는 이제 공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 그냥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공식은 결국은 소득 성장률하고 투자 수익률의 곱이 곱하기가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평생의 소득이라고 저는 간략법으로 계산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득이 별로 없어서 뭐 쓸 거 다 쓰니까 남는 것도 없는데 내가 언제 부자 될 수 있겠냐. 현재 상황은 그렇죠. 하지만 제가 만든 공식은 그냥 소득이 아니고요. 소득 성장률이에요. 율이 중요한 거예요. 율. 그래서 만약에 소득 성장률이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0 버는데 200 써서 남는 게 없어. 근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그러면 부자가 될 확률은 0%죠. 냉정하게. 뭐 거짓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소득 성장률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10%씩 소득 성장을 해요. 그러면 올해는 2,000인 연봉 2,000인데 내년에 2,20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50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000이 될 것이고 그래서 몸값을 높이라는 게 지금 오늘만 몸값 높이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몸값을 올려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투자 수익률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는 투자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럼 투자 수익률이 제로겠죠. 그런데 공부 열심히 했어. 뭐 우리나라는 뭐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하고 주식이 일단 양대 산맥이니까 부동산 공부도 하시고 주식 공부도 하셔서 나의 투자 수익률을 높여 나가면서 몸값도 올려나가면 오늘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지만 분명히 내년에는 내 몸값이 올라 있을 것이고 내년에는 나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략법을 되게 재밌게 한 설명드리면 내가 지금 연봉 인상률이 보통은 1년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 3%, 뭐 좀 높으면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투자 수익률은 만약에 은행에만 넣었다 치면 진짜 1%인데 2%라고 잡아요. 그러면 내 몸값 상승률이 5%고 은행에 돈을 넣었다 치고 2%면 5, 2, 10. 제가 모을 수 있는 돈은 한 개는 10억이에요. 그러면 만약 100억을 모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 몸값을 적어도 한 10%씩 올리고 또 나의 투자 수익률을 연평균 10% 정도 하면 10 곱하기 10은 100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곱하기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분들 중에 일도 안 하고 소득도 없는데 나 주식 전업투자자에서 좀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할 수도 없고 부자 될 수도 없어. 왜? 내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이 있어서 계속 그 소득으로 주식을 해야 되는데 일하기는 싫고 주식만 하고 싶다고 해서 큰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득 성장률과 투자 수익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높이는 노력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근로소득도 있어야 되고 너무나 당연해요. 투자소득도 있어야 되는데 양쪽의 이거 비율을 매년 높여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맞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뭐 슈퍼개미로 좀 알려져 있고 그렇죠. 주식으로 뭐 큰 돈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전업 투자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처음 공부 엄청 하신 것 같던데 매일 시간 엄청 들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계속 저의 발생 소득이 있는 뭐 사업을 하던 뭐 지금은 직장인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직장인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자유가 약간은 존재하죠. 제가 하고 싶은 시간에 뭐 주식을 하던 회사 일을 하던 시간적 자유가 존재는 하지만 그래도 근원적으로는 어쨌든 소득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었고요. 뭐 사회 초년병 때는 직장인이었고요. 직장인 상태에서 주식으로 성공을 하고서 그 다음에는 세무사 공부를 해서 세무법인 대표를 했었고요. 지금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아까 뭐 제가 엔잡러를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도 하고 있고 책도 3권째 쓰고 있고 주식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주식도 한 거지 아무 소득도 발생 안 시키고 주식만 한 적은 제 인생에 정말 뭐 한 1, 2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주식하면 약간 뭐라 그러죠? 그 땀 흘리지 않는 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부자 되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열심히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도 늘려나가고 투자에서도 그 소득률을 높여나가는 그렇죠. 수익률을 네. 이러한 게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주식 투자자라고 현존하는 뭐 레전드라고 하는 워렌 버핏을 보면 알 수 있죠. 뭐 주식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주식해서 성공한 사람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오너 대표예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 전업 투자만 해서 막 큰 돈 벌어야지 이거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주식도 하고 저는 그게 당연히 부자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듣고 그 우리 방에서 우리 그 보통 뇌피셜이라고 요새 표현하더라고요. 스스로 그냥 만족해하면서 뭐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필드에서 땀을 흘리면서 같이 이렇게 그 투자라는 부분도 해나가야 이 열매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는 정말 다른 일을 하고 싶지 않고 난 정말 투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만 너무 좋은데 하는 분들은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관련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벌면 되거든요. 그쵸, 예를 그거 들어 관련돼서. 부동산이 너무 좋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뭐 공인중개사를 차리시든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 법인에 취업을 하시든지.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 자격증 따기가 쉽겠냐고 말을 하겠는데 우리 이정인 세무사는 본인이 직접 세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노력하는 게 사실 있어야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